일론 머스크의 성장기.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테슬라의 CEO? 스페이스X의 창립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가 세계를 바꾸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로운 소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계단에서 밀려 병원 신세를 진 괴롭힘 당하던 아이. 하루 10시간씩 책만 읽던 이상한 아이. 12살에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팔았던 아이. 17살에 단돈 2,000달러와 배낭 하나 들고 낯선 나라로 떠난 청년.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일론 머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성장기를 들여다보면 성공이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일론 리브 머스크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독특했습니다.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에서 남아공으로 건너온 모델이자 영양사였습니다. 그녀는 15살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고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습니다. 파일럿 면허도 가지고 있었고 요트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죠. 일론은 세 남매 중 맞이였습니다. 동생 킴벌 머스크는 나중에 레스토랑 사업가가 되었고 막내 여동생 토스카 머스크는 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가정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일론이 어릴 때부터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론이 9살이 되던 해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일론은 매우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그는 방 안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거의 중독 수준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이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론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알고 보면 도서관이나 서점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한 번은 서점에서 잃어버려서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책장 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군요. 일론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체를 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 상상이 되시나요? 그는 한 번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것은 SF 소설이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그의 인생을 바꾼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수학자 한 명이 은하 제국의 몰락을 예측하고 인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이 나타나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에서 슈퍼컴퓨터가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답을 계산한 결과가 40이라는 의미 없는 숫자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론은 여기서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 속의 세계와 달리 현실 세계는 일론에게 가혹했습니다. 일론은 사회성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일론이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아이들 눈에는 그저 이상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일론은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신체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했던 사건은 그가 15살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일론을 계단 위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일론은 콘크리트 계단을 구르며 떨어졌고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가 부러져서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일론의 동생 킴벌도 형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론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테와 유도,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책과 컴퓨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일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카모도 VIC-20이라는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이 컴퓨터에는 프로그래밍 매뉴얼이 함께 왔는데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론은 밤을 새워가며 단 3일 만에 그 매뉴얼을 모두 읽고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일론은 블래스타라는 우주 슈팅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외계인들의 우주선을 파괴하는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12살 아이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론은 이 게임의 코드를 PC 언드 오피스 테크놀로지라는 잡지에 보냈고 놀랍게도 잡지사에서 $500를 주고 이 게임을 구매했습니다. 12살 소년의 첫 사업 성공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론은 더 많은 컴퓨터 장비를 샀고 프로그래밍 실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일론과 그의 동생 킴벌은 10대 시절 아케이드 게임 센터를 차리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소도 알아보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의 서명이 필요했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그의 사업가 DNA를 형성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일론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살 것인가, 아버지와 살 것인가. 처음에 일론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일론은 나중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언급할 때는 끔찍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 거의 모든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관계가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킴벌 머스크도 나중에 형과 함께 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는 아버지는 매우 훌륭한 엔지니어였지만 끔찍한 인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는 일론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더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0대 중반,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론은 이런 부정의한 시스템에 대해 깊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18살이 되면 남아공 군대에 징집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남아공 군대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강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일론은 군 복무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일론은 미국을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재생에너지, 우주 탐사 같은 중요한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우회로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먼저 가서 거기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17살이 되자 일론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1989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그는 배낭 하나에 짐을 싸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일론의 상황은 막막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배낭 하나와 약 $2,000의 현금, 그리고 캐나다에 있다는 먼 친척의 연락처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어머니 쪽 친척들을 찾아갔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이사를 갔거나 일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론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농장에서 곡물 저장고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보호복을 입고 무릎까지 차는 곡물 속으로 들어가서 삽으로 곡물을 퍼내는 일이었습니다. 뜨겁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재소에서 일했습니다. 보일러를 청소하고 나무를 자르는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론은 나중에 그때 시급이 $18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최악의 일들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런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일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돈을 모았고 대학 입학원서를 준비했습니다. 1990년 일론은 온타리오의 퀸즈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지적인 토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퀸즈 대학에서 일론은 자스틴 윌슨이라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론의 첫 번째 아내가 됩니다. 자스틴은 나중에 일론은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파티나 데이트에 관심이 있을 때 일론은 세상을 바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2년 후 일론은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편입학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꿈꾸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일론은 이중 전공을 했습니다. 경제학과 물리학. 이 조합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고 동시에 물리학,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시절 일론은 이미 사업가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친구 한 명은 큰 집을 빌려서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주말마다 그 집을 나이트클럽으로 개조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파티를 열어서 집세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한 번의 파티로 $1000 이상을 벌기도 했습니다. 일론은 대학 시절 인턴십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로켓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고 비디오 게임 회사 라커 사이언스 게임즈에서도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미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5년 일론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하여 에너지 물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탠퍼드에서 단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는 1995년 인터넷 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론은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생 킴벌과 함께 첫 번째 회사, 지비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장기를 돌아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끝없는 호기심과 학습 능력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3일 만에 프로그래밍을 배운 그 소년. 이 능력은 지금도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는 로켓공학을 책을 읽어서 배웠고 전기차 기술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둘째, 고난을 극복하는 회복력입니다. 학교 괴롭힘, 복잡한 가족관계, 캐나다에서의 힘든 노동. 이 모든 것이 그를 부러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일어났고 더 강해졌습니다. 셋째, 큰 그림을 보는 시각입니다. SF 소설에서 배운 장기적 사고, 인류 문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명감. 이것이 나중에 화성 식민지화,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그의 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실행력입니다. 17살에 혼자 낯선 나라로 떠날 수 있는 용기. 스탠퍼드를 이틀 만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성장기는 고통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도 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나치게 일중독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든 성장기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남아공의 외로운 소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계적인 혁신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부의 생각 일론 머스 편이었습니다.